격암 남사고는 역학과 천문을 비롯하여 모든 학문에 두루 통달했던 조선시대 중기의 학자이다. 그는 주역을 깊이 연구하여 천문, 지리, 관상의 통달에 기묘하게 예언을 적중시켰다고 하는데, 그는 임진왜란, 문정왕후의 죽음, 선조의 즉위 등을 예언했다. 그리고 그는 2025년 남북 통일을 예언했다.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되는 해는 언제인가? 용사년 적구의 기쁜 달이다. 그때는 백이민족이 살아나는 해이다. 여기서 용사는 진사년을 뜻하며 적구는 병수로를 뜻하는데, 병수로이 들어있는 진사년이라면 을사년인 2025년과 경진년인 2060년에 해당된다. 남사고의 예언대로라면 2025년이나 2060년에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통일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난다면 2025년 음력 9월에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양력으로 하면 2025년 10월 21일부터 11월 19일 사이에 통일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통일의 시기를 예언한 인물이 또 있다. 바로 대예언가로 유명한 타너스님이다. 타너스님은 정역, 주역의 대가로 알려져 있으며 주역을 독자적으로 풀이하여 많은 미래의 일들을 예언해냈는데, 놀랍게도 타너스님도 2025년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았다. 월악산 영봉 위에 달이 뜨고 이 달빛이 물에 비치고 나면 30년쯤 후에는 여자 임금이 나타난다. 여자 임금이 나오고 3, 4년 있다가 통일이 된다. 이 예언은 1970년대에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황당하게만 여겨졌었다. 월악산 주변에는 산봉우리와 달빛이 비칠 만한 큰 호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70년대 후반 댐 공사가 시작돼 1983년에 충주댐이 완성되면서 월악산 봉우리에 뜬 달이 물에 비치게 되었다. 그리고 이로부터 정확히 30년 후인 2013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으로 여자 임금이 나오게 된다. 하지만 이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3에서 4년이 아니라 3, 4년으로 한자의 숫자 투기법인 28청춘처럼 두 숫자를 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12년이 되는데 2013년에서 12년 후면 2025년이 된다. 그리고 타너스님은 남북 통일이 어떻게 올 것인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평화 통일은 안 되고 통일이 올 때에는 순식간에 변하는데, 캄캄한 전체주의가 짧게는 3일 밤낮에서 길게는 석 달 열흘간 엄습해올 것이라고 말했다. 캄캄한 전체주의란 전쟁이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북한의 원인 제공으로 인해 비상계엄 사태 같은 일이 일어나고 공포가 엄습한 뒤에 통일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런 캄캄한 징조가 나타나면 통일이 임박했다고 판단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 천안까지는 위험하고 천안 아래로는 괜찮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격암 남사고와 타너스님의 예언처럼 정말 2025년 한국이 통일되는 일이 일어날까? 허운대사는 중국 불교사에서 매우 위대한 고승 가운데 한 분으로 끊임없는 수행을 통해 앞날을 정확하게 내다보고 예언한 것으로 유명하다. 입적하기 전 그는 앞으로 몇 년 후에 한국의 국운이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허운대사가 입적할 당시인 1959년은 6.25 전쟁으로 국토가 잿더미가 되어 원조 밀가루로 근근히 끼니를 때우던 고난의 시기였다. 그래서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는데, 하지만 현재 한국은 그의 말처럼 눈부시게 성장하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다. 그리고 한국이 통일하는 시기도 예언했는데, 내가 죽은 후 80년이 되기 전에 조선은 다시 통일을 이룰 것인데, 이는 중국이 통일한 후가 될 것이며 그것은 호랑이에 의해 일어날 것이다. 허운대사는 중국이 통일한 후부터 본인이 죽고 난 후 80년 안에 한국이 통일을 이루고 강국의 대열에 설 것이라고 하였다. 허운대사가 중국의 대만 침략으로 인한 멸망이 2025년이라고 했으니 2025년부터 2039년 안에 통일이 된다는 것인데, 이는 호랑이에 의해 일어날 것이라고 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호랑이의 해에 통일이 된다고 해석하는데, 2025년에서 2039년 사이에 있는 호랑이에는 청호의 해인 갑인년 2034년 하나뿐이다.
한편 다른 의견으로는 호랑이 모양의 국토를 지닌 대한민국이 스스로 자주적인 통일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중국의 위대한 고승 허운대사의 예언은 정말로 이루어질까? 1945년 일본 제국주의의 패망과 함께 우리나라는 약 35년간 길었던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드디어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무렵 북한의 영산 중 하나인 황해도 구월산에는 신도사라는 사람이 유명했는데, 구월산은 충청도의 계룡산처럼 도사들이 많이 살았던 산이다. 당시는 해방이 되고 좌우 이념이 충돌하면서 사회 분위기가 매우 혼란스러웠는데, 북쪽에서는 김일성이 세력을 잡으면서 부자들을 잡돌이할 것이라는 소문도 흉흉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앞날을 알고 싶어 했고, 이북에 살고 있던 사람들, 특히 개성에 살며 전답이 50마지기 이상 되는 중농 계층들이 신도사를 많이 찾아갔다고 한다. 한 마지기가 200평, 50마지기면 10,000평 정도 되었는데, 그 당시 이 정도면 상당한 부자였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절실한 마음을 갖고 찾아온 개성 부자들에게 신도사는 간명지를 건네주었는데, 그 사람의 사주팔자 전체 내용을 적은 종이를 간명지라고 부른다. 간명지에 초년운, 중년운 등 언제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나열해서 한문으로 써주는데, 신도사는 간명지의 끄트머리 부분에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문장을 적어 내놓았다. 이도 남아, 온길 길도, 남영남, 아래하. 신도사는 그를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남쪽으로 이사를 가라고 한 것이다. 이에 사람들은 물었다. 간단하게 짐을 꾸려서 남쪽으로 갈까요? 아니다. 집과 전답을 다 팔고 가산을 정리해서 식솔들과 함께 모두 내려가라. 남쪽에 어느 지역으로 가란 말입니까? 한강 아래로 가면 한 번은 죽었다 살아날 것이고, 낙동강 아래로 가면 안전하다. 그러면 고향에는 언제쯤 돌아올 수 있습니까? 당신 자식 때나 손자 때까지는 돌아올 수 없고, 증손자 때가 되면 조상 위패를 들고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신도사의 조언에도 조상 대대로 이어왔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얼마 후 6.25 전쟁이 일어났다. 신도사의 말을 듣고도 이사를 가지 않은 사람들 대부분은 6.25 전쟁으로 인해 사망했다. 한강 근처로 이사를 갔던 사람들은 한강 아래까지 인민군이 점령해 거의 죽을 뻔했고, 다시 한번 남쪽으로 피난을 가야 했다. 그리고 유일하게 낙동강 밑으로는 인민군이 점령하지 못했는데, 신도사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낙동강 이남으로 피난한 사람들은 모두 살아남은 것이다. 그리고 신도사의 말처럼 우리나라는 38도선을 경계로 남북으로 갈라져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해방을 맞이하여 온갖 희망에 부풀었던 그때는 6.25와 같은 참혹한 민족 상잔의 비극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당시 구월산 신도사가 써줬던 누렇게 변색된 간명지는 지금도 후손들이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신도사는 어떻게 이것을 미리 알고 사람들에게 남쪽으로 가라고 조언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는 증손자 때가 되어야지 조상의 위패를 들고 고향에 돌아올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오랜 세월이 흘러 증손자가 태어나 조상의 위패를 들고 갈 수 있을 나이가 되었다. 그의 말대로라면 향후 몇십 년 안에 남북이 통일된다는 것이다. 6.25 전쟁을 예측하고 사람들에게 남쪽으로 가라고 조언한 신도사, 그의 말처럼 정말 향후 몇십 년 안에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영국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예언가, 예지몽 예언가 등으로 불리는 크리스 로빈스는 세계의 예언가들 중에서도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인 예언을 통해 실제 세계에서 일어나는 커다란 사건들을 정확히 적중시킨 인물이다. 1961년 9살이었던 크리스 로빈스는 심장 수술을 받던 중 쇼크로 인해 첫 임사 체험을 경험했고, 16살에는 교통사고를 당해 첫 유체 이탈을 경험하게 된다. 사고 후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그는 이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자신이 꿈에서 본 사건들이 현실에서도 그대로 발생하는 것이다. 그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교통사고, 9.11 테러 등을 꿈속에서 미리 보고 예언했다. 그리고 지난 2018년 한국에 방문한 크리스 로빈스는 한반도의 남북 통일에 관한 예언을 했는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은 전혀 보이지 않으며 한국 사람들이 남북한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된 것이 보인다. 또 다른 특별한 꿈속에서 나는 열차에 타고 있었는데 그것은 평양에서 서울로 온 첫 번째 기차였다. 그는 전쟁 상황은 없으며 우리나라와 북한이 자유롭게 교류하게 된다고 예언했다. 그가 말한 대로라면 무력 통일이 아닌 평화 통일이나 흡수 통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현 시기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었는데 다만 그 시기를 짐작해 볼 수는 있다. 그는 꿈속에서 평양에서 서울로 오는 첫 번째 기차에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는 1951년생이다. 적어도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통일이 일어나는 것이니 그 시기는 2030년 전후 이내의 미래일 것으로 추측된다. 그의 한국 통일에 대한 예언은 정말로 이루어질까? 니콜라스 아우줄라는 점성술 및 심령술을 통해 미래를 점치는 영국의 예언가이다. 그는 예언의 적중률이 높기로 유명한데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일본 아베 신조 전 총리 암살 등을 예언했다. 그리고 그는 2023년 영국의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주 가까운 미래에 극동 지방의 거대한 화산이 폭발할 것이며 그 화산 폭발은 세계의 기후를 바꿀 정도로 강력할 것이다. 그 화산은 주변의 모든 것들을 황폐화시킬 것이며 모든 동물과 식물은 말라 죽을 것이다. 이로 인해 그곳의 사람들은 엄청난 식량난에 허덕이게 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식량을 찾지 못해 굶어 죽게 될 것이다. 사람 자체가 귀해지며 거리에 사람 하나 찾기 힘들 것인데 바로 이때 오래도록 갈라졌던 두 세력이 10년 내로 화해하게 될 것이며 그들은 연합하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특히 그들은 경제적인 면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에 하나가 될 것이며 모든 나라가 그들을 부러워하고 또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아주 가까운 미래에 극동 지방에서 기후 변화를 초래할 만큼의 대분화가 일어나고 10년 내로 갈라져 있던 두 세력이 화합하게 된다고 한다. 니콜라스 아우줄라의 이 예언은 극동 지역의 두 세력이라고 언급했을 뿐 특정한 국가를 지명하지는 않았기에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영국에서 극동 지방이란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동부의 여러 나라를 뜻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대한 화산은 백두산으로 풀이하며 오랫동안 갈라졌던 두 세력은 대한민국과 북한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들의 해석을 시뮬레이션 해보자면 백두산이 폭발하면서 북한 지역에 엄청난 기아와 식량 부족 사태가 터지게 된다. 북한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게 되자 한국이 북한의 기아 해결을 위한 협상을 제안하고 북한이 이를 수용하면서 한국과 북한이 통일된다. 통일 한국이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하여 최강국이 되는 것이다. 니콜라스 아우줄라가 말하는 오랫동안 갈라졌던 두 세력은 정말 한국과 북한을 의미하는 것일까?